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의 과학기술 8강입니다. 과학기술 8강. 이제 CPU, GPU에 대한 얘기입니다. CPU, GPU, 반도체 뭐 그런 얘기죠. 그 CPU, GPU도 반도체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면은 메모리는 뭔가요? 그 메모리, 비메모리가 있는데 비메모리는 이제 CPU, GPU고 메모리는 이제 삼성, SK가 잘 만드는 거. 그거 이제 메모리입니다.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설명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쭉쭉 보면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또 이슈가 된 게 뭡니까? 지금 또 뭐 반도체 공장 어쩌고 저쩌고 뭐 선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쯤 해가지고 7월 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교수님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만들까, 그런 것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뭐 수능에도 반도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뭐 그런 것 좀 생각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번 수능에 봅시다. 1문단부터 1문단. 최근까지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는 운영체제를 제어하거나, 운영체제가 뭐 운영체제, 윈도우 그죠? 윈도우 뭐 11 뭐 그런 거, 운영체제를 제어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하고.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뭐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게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그죠? 그 어떤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뭐 시스템 간에 연결시켜 주는 어떤 그 중간에 있는 도구, 그 마우스, 키보드 같은 거,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키보드에 명령을 넣거나 아니면 뭐 키보드를 움직여 가지고 클릭을 하거나, 그게 이제 그런 신호를 주죠. 컴퓨터에게 주면 컴퓨터가 이제 쭈루룩 연산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보내 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진에 클릭을 딱 했어. 그러면 사진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인터페이스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이제 문서를 또 작성하고, 그다음 웹을 탐색하고, 인터넷 뭐 들어있고 뭐 크롬을 키든지 켜가지고 인터넷을 본다. 뭐 이런 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작업들이 그냥 컴퓨터 작업하는 겁니다, 그죠? 개인 PC에서 컴퓨터 작업하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다양한 범용 작업이 주요 연산 대상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일반적인 컴퓨터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범용, 그죠? 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작업이다. 다양한 작업들을 했다. 일반적인 컴퓨터가,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다였다. 옛날에는. 옛날이란 게 한 10년 전, 20년 전, 그죠? 컴퓨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이러한 작업은 명령어의 종류가 많고, 그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뭐 노래를 틀어달라, 그죠? 아니면 사진을 보여달라, 뭐 동영상을 켜달라, 문서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명령이 있죠, 그죠? 그 종류도 많고, 또 순서도 뭐 내 마음대로인 거지, 뭐, 그죠? 컴퓨터 쓰는 사람 마음이지, 그죠? 노래를 먼저 키는 놈이 있고, 문서를 먼저 키는 놈이 있고, 막, 그죠? 다 바뀌고, 하여튼 제각각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명령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산 간의 종속성이 크다는 특징이. 연산 간의 종속성이 크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직렬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렬 연산. 그러니까 어떤 ABC가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해야 돼. ABC라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 있네. 그러니까 ABC라는 순서, 요거 A 작업, B 작업, C 작업. 그러니까 A 작업이 끝나면 B 작업을 하고, B 작업이 끝나면 C 작업을 하고, 요렇게 이제 그 연산, 그러니까 B와 A가 종속성이 있죠, 그죠? 연산 간의 종속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요거 이제 병렬 연산을 보게 되면 A 작업, B 작업, C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놈이랑 연관성이 있나? 종속성이 있나? 없죠.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그죠? 이거 모니터에 있는 이 점들, 수많은 픽셀, 그죠? 이제 모니터 보죠, 그죠? 이 모니터에 있는 점들을 확대해 보면 이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점들이 하나 옆에 있는 놈이랑 뭐 어떻게 연관이 종속이 돼 있나요? 아니죠.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A 작업, B 작업, C 작업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GPU가 없고 이제 CPU가 있는 시대에서는 이 작업이 끝나면 요 작업하고, 요 작업 끝나면 요 작업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이 창을 켜놓고, 이 윈도우 창을 켜놓고, 어떤 게임 창을 켜놓고, 뭐 동영상을 돌리게 되면 동영상이 좀 늦죠, 그죠? 이거 먼저 처리하느라 그런 거지. 뭐 물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창을 뭐 여러 개를 켜놓고
윈도우 창을 컴퓨터에 윈도우 창을 여러 개를 켜놓고 뭐 동시에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동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느끼기에 동시인 거지. 창을 뭐 여러 개를 켜놨다, 노래를 켜놓고 뭐 동영상을 켜놓고 문서 작업을 켜놓고 뭐 그죠? 여러 개를 켜놨죠, 그죠? 윈도우 창을 여러 가지 켜놨잖아. 그러면 동시 작업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CPU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조금 하다가 또 요거 건너가서 요거 조금 하다가 요거 조금 하다가 또 다시 요거 조금 하다가 요거 조금 하다가 조금 하다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 동시에 처리하는구나 라고 느끼지만 그거 아니에요. 다 직렬이래, 직렬. 그죠?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론 뭐 코어 수나 아니면 CPU, 그죠? 그 이제 수가 뭐 여러 가지가 뭐 몇 개 CPU에서 이제 뭐 코어 수가 많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겠지만, 그죠? 1번 코어, 2번 코어, 3번 코어가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CPU 작동은 CPU 하나의 어떤 코어 작동은 이렇게 한다.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종속적이다. 연산이 종속이다. 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연산 간의 종속성이 있다. 라는 얘기는 독립적으로 이제 병렬 어떤 연산이 아니고 직렬 연산에 가깝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넘어가서 컴퓨터 연산은 주로 여러 개의 코어로 구성된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또 이제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코어가 실제로 일을 하는 거지. 예. CPU의 코어. CPU의 코어는 1000개 미만입니다. 1000개 미만. 뒤에 나오는 그 GPU 코어도 나오는데 GPU 코어는 개수가 훨씬 많아요. 어디였나? 여기 있네. 보통 이제 수십 개가 그러니까 뭐 1000개가 안 되는구나. 수십 개, 100개가 안 되는구나. 그죠? CPU는 100개가 안 되고 GPU는 코어가 10,000개 미만 이상도 있나? 대체로 이제 10,000개 미만으로 보면 돼요. 그죠? 10,000개 이하로 보면 되고 CPU는 한 100개 이하로 보네. 코어 수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코어고, 그러니까 얘도 코어가 있고 얘도 코어가 있는데 개념이 달라. 코어는 같은데 스레드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3분단이 또 얘기하겠지만 CPU는 코어당 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아닐 수도 있고 1개 스레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CPU 코어 스레드. 얘들은 이제 보통 내가 쓰는 스마트폰은 이제 코어는 8개, 일반적인 노트북은 뭐 6개, 8개, 뭐 PC 같은 경우도 8개, 16개 이렇게 이제 코어가 있는 겁니다. CPU에 컴퓨터에 이렇게 코어 수고, 이 코어당 대체로 스레드는 2개입니다. 이 스레드는 뭐냐면은 왼팔 오른팔이에요. 왼손 오른손. CPU에서 코어를 말하는 스레드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GPU의 스레드는 또 개념이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죠? 어쨌든 코어가 2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1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도 있고 2개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2개입니다. 근데 이 2개의 스레드가 있다. CPU에서 2개의 스레드가 있다는 얘기는 일꾼이 2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어 한 놈이 왼손 오른손 동시에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 PC 같은 경우에 스레드를 뭐 CPU를 키게 되면 스레드 숫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일꾼 숫자가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스레드가 이제 이거에 이제 한 개 코어가 8개에서 16개니까 만약에 16개라고 봤을 때 코어가 16개가 있다고 봤을 때 스레드 수는 32개겠죠. 그죠? 2배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2개로 봤을 때. 그 32개 스레드가 주르륵 있고 이 스레드 각 스레드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CPU의 스레드들은 성능이 좋아요. 그래갖고 한 스레드가 또 뭐 동영상을 작업하고 한 스레드는 음악을 틀고 한 스레드는 뭐 문서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스레드 한 놈이 다 성능이 좋아가지고 한 놈이 동영상을 다 자기가 조절해. 또 한 놈은 또 뭐 문서 작업에 다 조절해. 그죠? 그런 겁니다. CPU의 어떤 스레드는 요 얘기고, 일단 뭐 스레드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GPU의 스레드는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고, 하여튼 이렇게 코어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컴퓨터 코어는 약간 16개 정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코어들이, CPU의 코어들은 성능이 훨씬 많이 좋아. 이 코어 한 놈이 2가지를 또 하고, 그 일이라는 게, 이 지금 지금 영상도 녹화도 하고, 어떤 스레드는, 음악도 키고, 어떤 스레드는 게임도 돌리고, 그러니까 실력이 좋지. 그죠?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한 스레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그래서 봅시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봅시다.
코어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령어를 해석하고 각종 연산을 진행한다. 그죠? 코어가 실제로 일꾼입니다. 일꾼. 컴퓨터의 두뇌다. 지금 그 PC의 코어는 16개 정도 있다 그랬죠. 그죠? 걔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죠? CPU는 여러 개의 이제 여러 개의 고성능 코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16개 정도 있다 그랬죠. 컴퓨터에. 핸드폰은 8개 정도 있고. 어떤 이렇게 복잡한 제어 흐름을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CPU 성능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바뀌어지는 거지. 인공지능 학습, AI, 그죠? 이게 학습을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공지능 학습은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하거나 뭐 어떻게 뭐 연산을 하거나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계산은 간단한데 횟수가 많은 거. 횟수. 그죠? 횟수가 많다고. 지금 이제 뭔 얘기 하고 있냐면 그죠? 인공지능 학습.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려면 이 데이터를 계속 넣어 가지고 그걸 다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7강이었나? 네네네. 머신러닝,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죠? 이것처럼 수많은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죠?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거 숫자로 바꿔주는 거야. I love pizza,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다 숫자로 바꿔주고, 그걸 다 이제 계산해가지고 H1, H2로 만들고, 다시 또 이제 그 4차원으로 또 부풀린 다음에 소프트맥 함수에다가 이 값을 넣어가지고 이 값을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산은 단순해. 물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죠? 그 결국 알고 보면 곱하기, 더하기입니다.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한 걸 또 더하고, 시그마 계산인 거지. 그죠?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제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은 간단해. 근데 이게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문장들을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야. 다. 다 때려 넣어야 돼. 그러니까 계산은 간단한데 횟수가 막 거의 무한대 수준이죠. 그죠? 무한대까지는 아니고, 수천만 개의 만 번을 해야 되는 거야, 계산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 이제 그런 어떤 그 문장들, 인터넷에 떠도는 문장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아이가 좌표가 이 정도고, 피자의 좌표가 이 정도고, 이렇게 좌표를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량이 많다, 이거.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닌데, 횟수가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해상도 영상 처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해상도면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점들, 그죠? 확대해 보면 이 점들 있죠. 그죠? 점들 따다닥 있잖아요. 그죠? 이 점들을 고해상도니까 픽셀 수가 더 많겠지. 그죠? 그 점들마다 야, 너는 까만색을 나타내라. 너는 하얀색을 나타내라. 너는 하늘색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잖아요. 그죠?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많은 픽셀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그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각각의 픽셀들은 어려운 건 아니죠. 내가 자기가 이제 흰색 보여주면 되는 거고, 또 여기 있는 픽셀은 까만 거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런 게 하면 되잖아. 그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각 픽셀들이 하는 일들이, 그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그 개수가 많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닌데 횟수가 많은 거. 계속 봅시다. 과학기술 관련 계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과학기술 관련 또 계산은 단순한데 이게 횟수가 많은 거,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엄청난 거지, 그죠?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일한 연산을 반복 수행해야 되는 작업. 그러니까 연산은 단순해. 더하기 1을 하라, 빼기 1을 하라, 곱하기 2를 하라. 이런 단순한 계산인데 그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 그죠? 구구단 문제인데 그게 막 수만 개야, 그죠? 오래 걸리겠죠. 그걸 이제 CPU에게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 CPU는 어떤 작업을 한다? 똑똑한 놈이 직렬 작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교수 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나 문제 하나 풀고 또 다음 문제 또 풀고 구구단 문제를 또 풀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GPU는 뭐예요? 이 초딩들을 쪼르륵 앉혀놓고 야 구구단 하나 풀어봐봐. 구구단 하나 풀어봐. 구구단 하나 그러니까 각각 한 문제씩 주는 거지. 그러면은 한 문제씩 주면 이 초딩 3명이 한꺼번에 싹 풀면 빠르게 풀겠죠. 한꺼번에 푸니까 교수 한 명이 구구단 문제 3문제 푸는 것보다 초딩 3명이 이 구구단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가지고 답 내는 게 훨씬 빠르겠죠.
물론 뭐 문제가 3개가 너무 작나? 이게 이제 100개씩이라고 했을 때, 그죠? 300개. 300개를 이런 식으로 풀면 교수 한 명이 하나 풀고 300개 문제 푸는 것보다 초딩 100명에게 3문제씩 주는 게 초딩 300명에게 한 문제씩 줘가지고 한꺼번에 푸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 정도의 어떤 수준은 GPU, CPU의 이제 코어에 대한 얘기고, GPU 코어는 초딩이다. 그죠? 단순한 계산만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GPU에 있는 그 코어는 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단순 연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작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도 GPU는 계산하는 거 ALU ALU가 전부 다 계산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ALU가 이제 주로 하니까 이게 이제 많은 반면에 여기는 몇 개 없죠. 그죠? CPU, GPU.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되겠네. CPU의 코어는 이제 몇 개가 없는데 보통 컴퓨터는 지금 16개 정도 있다 그랬죠. 근데 GPU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한 놈이랑 이 큰 거 한 놈이랑 물론 실력으로 따지면 얘가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일을 하겠지. 요거 하나는 프로그램 하나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아요. 근데 요 놈은 프로그램을 감당을 못해. 그냥 단순 연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GPU는 모니터에 이제 그래픽을 나타내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GPU를 맨 처음에 만든 이유가 그래픽 처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살 때 이제 그래픽 카드 글카 하잖아요. 그죠? 그래픽 카드. 그걸 달아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이제 복잡한 게임에, 그죠? 복잡한 게임에 어떤 글을 돌릴 때, GPU,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지 이 화면을 잘 나타내준다고.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짜잘한 이 수많은 픽셀들을 단순 계산들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수많은 코어들이 필요한 거지. 단순 계산해야 돼. 그죠? 이해되죠? 이 정도는 다 알 테고. 어쨌든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반복 수행해야 된다. 그죠? 그런 작업이 증가된다. 지금 이제 AI 때문에 지금 생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그죠? 근데 AI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문장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꾸고, 그죠? 숫자로 바꿔가지고 단순 계산, 그죠? 마이너스 0.1, 0.4 계산해가지고 H1, H2 만들고, 그 H1, H2를 다시 4차원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소프트맥스 값에 넣어가지고 값을 내는 거. 이런 계산들을 한 문장 한 문장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야. 한 문장 한 문장, 그죠? 그러니까 러브 앞에 뭐가 나오는가, 러브 뒤에 피자가 나올 확률, 러브 앞에 아이가 나올 확률,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거지. 그 데이터를 다 때려 넣어갖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예상을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데이터 값을 넣어줘야지 이제 이 좌표를 찍는 거지. 그죠? 컴퓨터는 알아서 예상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는 그 확률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에 이제 러브를 만약에 그 단어를 넣었다. 그러면 이 앞에 아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은 그 러브 앞에는 뭐가 자주 나오나요?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데 물어보면 러브 앞에 아이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하나요? 이거 수많은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수많은 데이터.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이 수많은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수치화 시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AI 데이터를 빨리 축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걸 만들어 놨다고.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들을 많이 해놔야 돼. 데이터를 축적시켜놔야지 AI에 도움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생 날리니까, 온 세계가 생 날리니까, 지금 AI가 이제 그죠? 생 날리다. 그렇기 때문에, GPU가, 이게 CPU로는 감당을 못 하더라. GPU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봅시다. CPU의 코어는 한 개가 있고, 아까 수백 개라 그랬죠. 컴퓨터에는 16개 있다 그랬나? 그게 한 개가 있고, 개별 코어가 복잡한 제어 흐름에 맞추어가지고 다양한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CPU의 개별 코어는 상당히 실력이 좋은 거야. 그죠? 교수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걔들이 프로그램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게임 하나를 돌리고,
이 코어 하나가 그죠? 동영상 하나를 돌리고 아니면 뭐 노래 하나 그 MP3를 돌리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코어들이 이 프로그램 하나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죠? 근데 GPU의 코어는 프로그램 돌릴 정도의 어떤 실력은 안 된다. 이해되죠? 때문에 동일한 연산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산을 대량으로 반복 수행해야 하는 현대의 병렬 연산 환경. 요게 이제 그 AI 때문에 날린 거지, 그죠? 그 일반적인 어떤 자연 현상들을 전부 다 수치화시켜 숫자로 바꿔가지고 데이터로 저장하는 거. 그게 이제 AI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AI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많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AI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야. 거기다 계속 데이터를 계속 넣어야 돼. 넣고 숫자로 바꾸고, 계속 데이터를 쌓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가 난리죠, 그죠? AI 센터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다? GPU. 그거에 맞춰서 한 게 GPU다. 그 얘기 계속 봅시다. 그런 환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컴퓨터의 새로운 중심 장치로 떠오른 것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다. GPU다. 그죠? GPU. 그러니까 이 그래픽이라는 게 G가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그죠? 그 애초에 GPU는 왜 탄생이 됐느냐? 왜 만들었느냐? 이 모니터, 그죠? 모니터에 있는 화면, 영상, 동영상 이런 거를 좀 잘 처리하려고 GPU를 만들었어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가만 보니까 이 단순 계산을 잘하네. 빠르게 하네. 그죠? 대량 데이터의 단순 계산을 잘하더라. 빨리 끝내더라. 지금 딱 AI 시대에 딱 맞죠. 그죠? 이거 AI 인공지능 학습에 딱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온 천지에 지금 온 세계에 전부 다 AI 센터를 짓는데 GPU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죠? GPU가. 그러니까 GPU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만드는 회사가 대박 난 거예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누구다? 엔비디아, TSMC.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요걸 이제 설계를 해요. 얘들이 생산하는 건 아니고 얘들이 설계를 하고 TSMC가 파운드리라 그래가지고 위탁 생산을 합니다. 이거 만들어요. 그죠? TSMC가.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이제 대박이 터진 거지. 온 세계에서 지금 GPU 달라고 생 난리치는 겁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그죠? 그 사람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TSMC가 생산하는 겁니다. 파운드리. 물론 뭐 파운드리는 삼성도 해요. 삼성도 하는데 엔비디아가 TSMC의 대체로 맡기지. 이 삼성 많이 안 줘요, 여기. 삼성한테 잘 안 맡겨요. 왜냐하면 뭐 기술 유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많이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합니다. 파운드리 하는데 삼성전자의 주는 뭐다? 주 업무는 메모리 만드는 거잖아요. 메모리가 뭐냐? 그러니까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있는데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그 비메모리는 아까 말했던 이제 CPU, GPU, AP는 이제 그 모바일 통신에서 하는 거고, 아 또 뭐 이런 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CPU, GPU 이런 게 이제 비메모리고, 그 삼성에서 만드는 건 이제 메모리, SK도 마찬가지, 메모리. 그 삼성에서는 이제 그 D램, 그 대체로 이제 D램, S램도 어떤 종류긴 한데 어쨌든 램, 요거는 이제 그 휘발성 데이터. 여기다가 D램이나 S램에 전력이 꺼져버리면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면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완한 게 낸드 플래시, 이제 롬이라 그래가지고 얘들은 전력이 나가도 저장이 돼 있어, 그죠? 컴퓨터 하드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컴퓨터 하드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하드 디스크 10기가 10기가란다. 테라죠. 테라 단위죠, 그죠? 6테라, 7테라, 그죠? 테라 단위 있는 하드는 아니에요. 하드 디스크는 반도체가 아니고 자기장으로 저장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SSD 알죠? 컴퓨터 부팅 빨리 하는 거, 조그만 게 생긴 거, 손바닥만 하게 생긴 거, SSD라 그래가지고 그 낸드 플래시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 그리고 또 저장도 되고, 그죠? 요게 이제 삼성은 이제 낸드 플래시에 이제 좀 사활을 좀 걸었죠. 여기 좀 올인을 해가지고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낸드 플래시는 안 하고 D램을 하는데, D램 중에서도 HBM이라는 그 D램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도 HBM이라는 반도체에 이제 주력을 했는데, 이게 HBM이라는 반도체가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지금 이제 그 AI에 이제 HBM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SK 하이닉스가 대박이 터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애초에 이제 삼성은 이제 주력을 이제 낸드 여기에 주력을 했는데, 요건 이제 SK 하이닉스는 요건 이제 HBM 요건 이제 그 AI 반도체 들어가는데 여기 주력을 했다고. 이게 대박이 터진 거지. 그죠? 전 세계 62%래. 야. SK 하이닉스. 그래갖고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하이닉스가. 그 삼성은 쪼그라들고 그죠. 얘들은 이제 그 HBM도 만들긴 하는데 주력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그 물론 뭐 D램도 만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HBM은 D램의 일종입니다. D램의 일종. D램의 일종이고. 또 뭐 마이크론 이거 미국 회사인데 얘들도 이제 잘 만드네. 많이 만들었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 요즘 뭐 AI 어쩌고 저쩌고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컴퓨터 지금 그 연산 환경이 바뀌면서 CPU보다는 이제 GPU가 뜨고 GPU 그 AI 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GPU가 뜨기 때문에. 근데 GPU를 만들어지면 뭐 AI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GPU가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많이 들어가고 또 GPU가 또 비싸. 그러니까 비메모리냐 메모리냐 봤을 때 가격을 따지게 되면 이게 비싸요. 만들기도 어렵고 설계도 해야 되고. 메모리는 만들기 쉽지가 않다고. 어렵지가 않아요. 만드는 거 어렵지가. 생산의 문제지. 중국도 잘 만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들긴 하는데 삼성 기술 많이 빼와가지고 만들긴 하죠. 그죠? 만들긴 하는데 안 팔리죠. 왜 안 팔립니까? 얘들 중국 거. 뭐 물론 뭐 수준도 떨어지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게 제재를 가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D램 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제재가 풀리면 어떻게 된다? 삼성 SK가 휘청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경제에 뭐 얼마나 뭐 하냐 하겠지만 엄청난 그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생산되는 D램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못 사게 하니까 중국 반도체가 쪼그라든 거고, 반대로 이제 그 메모리, 이게 만들기가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본도 지금 이거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메모리는 조금 어려워요. 엔비디아가 독보적으로 하는 이유는 얘가 잘 만들어. 얘가 GPU를 잘 만들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메모리가 있고,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AI 센터를 만들려 그러면 GPU가 또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CPU도 또 있어야 돼.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 센터를 만들면 GPU가 주고 이것도 조금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이 비메모리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GPU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 데이터를 공급해야 돼. 얘들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조금 저장해요. 조금 저장하는데 뭐 D램이 조금 있긴 한데, D램 그죠? 반도체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저장하긴 하는데 대량으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누구다? 데이터 저장을 하고 있는 게 메모리다. 메모리. 그죠? 이 메모리. 그러니까 AI 센터를 만드는데 GPU가 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 CPU 조금 들어가고, 데이터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또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삼성과 SK가 지금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가 대박이 터지고 덩달아서 얘들도 같이 뜬 거지. 주식이 오른 이유를 알겠죠. 그죠? 지금 이제 AI 센터를 막 지으니까 얘들이 막 필요한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센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수요가 확 쪼그라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면 돼요. 지금 뭐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물론 뭐 모르지,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가격이.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떤 확실한 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수요가 줄어들어 AI 센터를 다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수요가 확 줄어들겠죠.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노후화 되면 또 다시 또 설비를 또 바꿔야 되니까 또 다시 또 수요가 또 늘어나가지고 또 값이 오르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메모리는 올랐다가 수요가 쫙 올랐다가 다시 또 뚝 떨어졌다가 확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 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은 뭐 사이클 안 타나요? 덜 타지. 비메모리는 얘들은 이제 주 장치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그죠?
여기 GPU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지만 GPU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큰 일을 하는 게 뭐? 스케줄러. 이놈이 이제 그 작업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러의 성능이 곧 이게 이제 그 GPU의 이제 성능인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얘들은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지. 그러면은 얘들은 계속 이거 뭐냐 그 GPU에는 어떤 비메모리는 계속 바꿔주겠지. 근데 이거는 설비잖아요. 어? 한번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쫙 만들어졌으면 또 한동안 사용하다가 뭐 고장 나거나 이제 노후화 되면 또 다시 또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얘들은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오래 사고 또 내년에 또 연말에 되면 또 더 성능 좋아진 컴퓨터가 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얘들은 수요가 꾸준히 있고 얘들은 설비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을 만약에 지금 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살래라고 물어보면 저 같으면 이제 이 주식은 안 살 것 같은데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살 것 같은데 그죠? 모르죠.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게 이제 그 GPU가 이제 그 지금 막 떠오른 이유다. 그죠? AI 때문에 쌩 난리가 나가지고 AI 센터를 많이 짓기 때문에 GPU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문단이었고 1문단 하는데 이만큼 오래 걸렸나? 2문단 넘어갑시다. 2문단 봅시다. 2문단 GPU는 컴퓨터 내에서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장치다. 원래부터 GPU는 그래픽 카드 그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AI 시대에 맞아가지고 대박이 터진 거지. 그죠? 하여튼 뭐 GPU는 컴퓨터 내에서 이제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장치다. 수많은 픽셀이 뭔지 알죠? 그죠? 여기 모니터에 있는 점들 뭐 설명 봅시다. 주소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좌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여기가 Y축, 여기 X축으로 봤을 때 여기 원점으로 치고 그죠? 이쪽으로 X축으로 주고 막 좌표 찍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소인 거지. 어드레스 그죠? 될 수 있는 어떤 화면의 가장 작은 단위 점들을 말하는 거고 작은 점들의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화면에 이제 작은 점들을 각각 이루는 말. 요기 이제 까만 픽셀. 이 픽셀은 까만 걸 나타내라. 이 픽셀은 하얀 걸 나타내라. 뭐 이 픽셀은 하늘색으로 나타내라. 뭐 그런 거지, 그죠? 이해되죠? 픽셀. 이 모니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명령을 주는 거지. 그래갖고 뭐 너는 뭐 하얀색, 너는 뭐 빨간색 이런 거 그죠? 명령을 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수많은 픽셀의 동일한 연산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래픽 연산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런 연산들이 반복적으로 여기 픽셀이 있으면 이거 어떨 때는 하얀색으로 나타냈다가 어떨 때는 까만색으로 나타냈다가 어떨 때는 뭐 파란색으로 나타냈다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한 연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래픽 연산의 특성상 다수의 코어가 병렬로 작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GPU가 그죠? 코어가 엄청나. 그죠? 코어가 훨씬 더 많다. 지금 10,000개 미만이라 하지 않았나? 그죠? 10,000개 미만. 보통 이제 10,000개 아니구나. 이거 아니고. 아까 개수가 되었나? 있네. 보통 이제 10,000개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0,000개 정도 아닌가? 일반적으로 10,000개로 합시다. 그죠? 계속 발전해가지고 많이 넣겠지. 어쨌든 10,000개 정도 있고. CPU는 100개 이하다. 그죠? 그러니까 GPU는 이제 훨씬 코어가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래픽, 그 코어들이 이제 단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실력은 좋지는 않은데 단순 연산을 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픽 연산의 이제 특성상 다수의 코어가 병렬로 작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병렬식 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죠. 병렬 계산. 쭈루룩 일렬로 써갖고 한꺼번에 한 문제씩 푸는 거지. 그러면 한 문제씩 가까이 한 문제씩 푸니까 빠르게 싹 풀겠죠, 그죠? 한 문제 풀고 쉬었다가 한 문제 풀고 다음 문제, 한 문제 풀고 다음 문제.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풀 거 아니에요. 병렬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봅시다. GPU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단순 연산 전용 코어. 그러니까 CPU에 있는 코어랑 다르게 얘들은 단순 연산 전용 코어입니다. 그죠? CPU 코어는
그 코어 하나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좋고, 얘들은 더하기 빼기 하는 단순 연산 코어입니다. 그죠? GPU는 단순 연산 전용 코어를 하나의 칩에 이제 집약한 상태다. 요런 거지. 아까 그림 봤죠, 그죠?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 그죠? 요런 그림. 많은 일꾼이 이제 한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장과 같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게 다 일꾼이고, 다 일꾼이고, 일꾼이 쭈루룩 앉아있는 공장처럼 느껴진다. 그죠? 이는 동일한 명령어를 다수의 데이터에 반복 적용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죠? 동일한,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를 써서 뭐 얘는 뭘 더하기 하고 얘는 빼기 하고 얘는 나누기 하고 뭐 얘는 곱하기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같은 작업을 한다고. 이게 물론 뭐 블록으로 나누겠지만, 그죠? 하여튼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지면 얘들이 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00문제가 있어. 100문제. 응? 100문제가 있어. 이게 만약에 100개라면, 그죠? 예를 들어 수천 개구나. 이게 만약에 1000개라고 했을 때 1000개의 문제가 있어. 그 1000개의 문제를 각각 하나씩 주는 거지. 1000개의 문제를 하나씩 주는 거라고. 이 1000개의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스레드. 1000개의 스레드를 1000개의 코어에게 맡기는 거지. 그럼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맞죠, 그죠? 코어가 한 개씩 처리하는 거니까 1000개의 스레드를 1000개의 코어에게 맡기면 병렬식으로 문제를 풀면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그죠? 얘도 하나 풀고 얘도 하나 풀고 얘도 하나 풀고 얘도 하나 풀고 전부 다 하나씩 푸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방에 풀어버리죠. 그죠? 근데 GPU의 이제 그 코어는 얘가 뭐 하나를 풀고 이렇게 네 개로 봤을 때 얘가 하나 풀고 좀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아니라 이거 하나 풀고 다음 거 풀고 다음 거 이것도 하나 풀고 또 다음 거 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풀고 다음 거 풀고 이 네 명이서 하는 거지. 그죠? 이거는 지금 수천 명이 하는 거고 이해되죠, 그죠? 얘들은 근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애들이야. 그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애들이. 봅시다. 반복이죠, 그죠? 하여튼 뭐 많은 공장과 같다. 많은 일꾼들이 이 한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장과 같다. 이는 동일한 명령어를 다수의 데이터에 반복 적용하는 이제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니까 데이터 연산만 한다. 얘들은 그죠? GPU의 코어들은 GPU의 코어는 제어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제어하고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최소화시키고 그냥 동일한 연산만 더하기를 하든지 빼기를 하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동일한 연산을 빠르게 이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GPU는 원래의 목적인 그래픽 처리.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이 수많은 픽셀들을 하나하나당 어떤 뭐 까만색을 나타내라, 파란색을 나타내라, 이 모니터를 나타내려고 픽셀에 있는 이 그림을 나타내게 하려고 GPU를 만들었는데, 그게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 AI 시대가 닥쳐오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봅시다. 어떤 분야냐? 인공지능 학습. 인공지능 학습. 이게 핵심이죠. AI 학습. 이 수많은 문장, 이 문장 있죠, 그죠? 이 문장들을 처음부터 숫자로 바꾸고, 이 숫자로 바꾼 거를 다시 이제 소프트 맥스 함수, 어떤 함수에 넣어가지고 값을 계산하고, 그 다시 또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잖아요, 그죠? 뭐 I love pizza라는 거를 이제 그 숫자로 바꿨죠, 그죠? 숫자로 바꾼 다음에 넣은 다음에, 이게 I love pizza 아니구나. I와 피자, 그러니까 I와 피자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가중치 계산해가지고 뭐 H1과 H2를 만들었어. 이걸 다시 또 4차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만든 다음에 소프트 맥스 함수에 넣어가지고 이런 값을 만든 다음에 그죠? 최고 값을 1로 만들고 딴 건 다 제로로 만들었어. 이런 과정들을 수많은 문장들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뭐 뒤에 뭐 역전파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뭐 제로, 1, 제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학습시키는 거잖아. 그죠? 이렇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됐네. 거꾸로 이제 가면서 이제 이걸 조정하는 거지. 여기가 제로, 1,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제로, 1, 제로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가중치, 여기 있는 가중치를 바꿔가지고 그죠? 바꿔가지고 다시 또 여기 I와 피자에 대한 숫자를 넣고 다시 또 돌려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면 오케이 맞아.
통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 학습인 거지. 이해되죠? 이거를, 이 작업들을 지금 I love pizza 한 문장 했잖아요. 수많은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하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H1, H2에 해당하는 뭐 물론 뭐 이렇게 뒤에 값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H1, H2를 이용해가지고 좌표에 찍어요. 그래갖고 뭐 점이 바바바바박 찍히겠지. 그죠? I만 본다면, 다른 건 놔두고, I만 본다면 바바바바박 찍히겠지. 그래갖고 이제 I가 평균 위치를 잡으면 6인 거지. 그죠? 결과가 이긴 거야. 또 피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많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 문장에서 피자에 해당하는 좌표를 H1, H2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H1, H2로 만들었잖아. 그거를 바바바박 찍은 거야. 그죠? 바바바바박. 각각 데이터 하나하나당 전부 다 H1, H2를 다 찍어가지고 평균 낸 게 여긴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지. 그게 이제 AI 학습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단순 작업을 수만 번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GPU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학습. 그래서 행렬 곱셈. 행렬 곱셈 알죠? 그죠? 행렬 곱셈 뭐 자료가 있나? 이런 거 행렬 곱셈. 봐봐. 이 숫자 덩어리 이게 행렬이거든요. 이 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과 요놈 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요놈과 요놈 곱, 그 다음에 요 더하기. 그러니까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이런 게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횟수. 이거 뭐 곱하기 더하기잖아요. 그죠?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죠. 횟수가 많은 거지. 그죠? 이때 계산하기에 누가 좋다? GPU 코어. GPU의 코어가 요걸 하기에 딱 좋다. 그죠?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이게 행렬 곱셈이고. 계속 봅시다. 그 다른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에서 행렬 곱셈 막 봤죠, 그죠? 그것처럼 단순 계산이 횟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역전파 계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했죠. 역전파 계산. 역전파 계산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i는 1000, 그 다음에 피자는 0010 이렇게 숫자로 바꿨죠. 이걸 이제 평균 내가지고 0.5, 0, 0.5, 0 해가지고 이 가중치 어떻게 공짜공짜 계산해가지고 H1과 H2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고 이걸 다시 부풀려가지고 4차원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소프트맥 사무소에 넣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게 만약에 0, 0, 1, 0가 나오면 잘못된 거죠. 그죠? 응? 우린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됐어. 이게 고쳐. 가중치 바꿔. 이걸 조금씩 바꾸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넣는 거. 이게 역전파랍니다. 역전파. 이 거꾸로 가가지고 거꾸로 가가지고 이거 바꾸는 거. 이 가중치를 바꾸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중치를 바꾸는 거. 그게 곧 역전파 계산이라고요. 그죠? 그 이걸 한 문장 한 문장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장 이상적인 조금 현실에 가까운 어떤 가중치 값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하나 다 바꾸는 게 AI 계산입니다. 그게 이제 역전파 계산이고 이해되죠? 뭔 말인지. 하여튼 이제 동일한 연산 반복 계속 이제 뭔 얘기하냐면 계산은 간단한데 동일한 연산을 반복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반복이 이루어지며 영상 처리나 고해상도 그래픽 구현 또 뭐 그래픽 얘기 아닌가? 뭐 이거 중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고해상도 그래픽 구현 얘는 이제 픽셀이 더 작아지겠지. 고해상도니까 픽셀이 더 많겠지 뭐 그죠? 그런 구현에서 수많은 픽셀들의 단위의 이제 연산이 이제 병렬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화면에 여기 이제 그 픽셀들이 주르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직렬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주르르르 계산하게 되면 화면이 느리겠지. 그죠? 이거 한꺼번에 와장창 이 넓은 수많은 어떤 그 픽셀들을 한꺼번에 확 띄워야지 이게 화면이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계산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나타나고 또 쪼르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병렬로 계산해 버리면 이게 한꺼번에 와장창 확 뜨고 또 다음 화면 이렇게 또 확 뜨고 그죠? 또 다음 화면 확 뜨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팍팍팍팍 뜨겠지. 병렬로 계산. 이거 병렬 계산. 그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이 각각 픽셀들이 여기 점들 그죠? 픽셀들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병렬 계산해 가지고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특히 이 화면 같은데 그죠? 그런 애초에 그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죠? GPU도 이루어지며
병렬로 이제 적용이 된다. 또한 뭐 기상 예측 마찬가지죠. 구름, 태풍 이런 것들이 기상 사진을 보게 되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편서풍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씩 지나가죠, 그죠?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러면은 그 예측을 하려면은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다 때려 넣은 거예요. 또 다 때려 넣었어, 그죠? 이거 뭐 옛날 뭐 데이터 기록에 있는 것들 다 이런 식으로 다 때려 넣어가지고 숫자로 바꿔가지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 계산하고 다 한 거야, 그죠? 수많은 거를 다 계산하고 숫자로 다 바꿔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예상을 하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장들을 다 학습시킨 다음에 러브 앞에 러브 앞에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러브 앞에는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쭉 보고 난 뒤에 여기 I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이제 제미나이고 그게 곧 챗GPT입니다. 그죠? 챗GPT.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컴퓨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I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측인 거지. 그죠? 실질적으로 예측은 아니지. 옛날 데이터에서 이제 그만큼 잘 나왔다. 뭐 사주도 그런 거죠. 그죠? 사주도. 옛날부터 이제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 같은 거를 다 이제 기록해 놓고, 그래갖고 이제 그 뭐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야, 이거 사주에서 옛날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 사주도 마찬가지. 그죠?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컴퓨터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예측이라기보다는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과거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어떤 그 확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기상 예측, 그 다음에 뭐 유전자 배열 분석, 유전자 배열도 마찬가지죠. 그죠? ATGC, 그러니까 쭈루룩 DNA가 쭈루룩 있으면 DNA 염기 서열, ATGC 쭈루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각각의 이제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떤 유전자는 어떤 순서의 어떤 ATGC 염기 서열 어떤 배열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야, 다, 그죠? 이제 GPU로 이제 그런 걸 다 계산한다. 또 뭐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유체역학도 마찬가지지. 이 물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면, 물이 이렇게 파도를 치잖아요, 그죠? 보려면 그 물 분자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계산하면 되겠지. 응? 그죠? 그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하나가 이 큰 어떤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려면 물 분자 하나의 움직임 하나하나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물이 움직이는 거를, 물 전체가 파도치는 거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죠? 시뮬레이션 보여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런 거다. 그 시뮬레이션 등에서도 이제 대규모 수치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구조에 이제 기반한 연산 장치가 필요하다. 병렬 구조에 기반한 연산 장치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규모 수치 연산, 단순한 작업들을 여러 번 계산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 구조를 해가지고 좀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런 연산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곧 GPU다. 그죠? 요거 2문단이고, 또 3문단 넘어갑시다. 3문단 봅시다. GPU 내부에는 수많은 연산 코어가 집적되어 있고, 그렇죠? GPU 내부에는 연산 코어가 집적되어 있다. 물론 뭐 CPU에도 연산 코어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이제 코어로 이루어져 있는 건 맞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LU 자체가 이제 코어는 아닌데, 하여튼 코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이건 이제 CPU는 요 정도 있고, 이게 네모난 거 있죠. 이게 이제 GPU의 연산 코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이제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제 그 CPU의 코어는 이런 식으로 개수가 몇 개 없어요. 대신 이제 이 큰 놈이 더 많은 일을 하겠죠. 요 작은 놈보다. 그죠? 성능이 이게 훨씬 좋고, 요 조그만 거 요 한 놈은 별로 이제 큰 성능을 발휘를 못 한다. 단순한 연산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LU 자체가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이제 코어 단위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코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이거 상호작용해가지고 이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코어라는 게.
그죠? ALU라고 보면 되고, 요 이제 CPU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캐시랑 이제 컨트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캐시랑 컨트롤이 있는데, 이 제어하는 것들은 좀 줄어들고, 이게 이제 GPU, 이게 이제 ALU, 그죠? 코어 역할을 하는 ALU가 이제 많다, 개수가 많다, 이런 거고, CPU와 GPU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생겼다. 여기 얘기를 했었고, 계속 봅시다. 연산 코어가 집적되어 있고, 이들을 일정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연산 코어 개수가 거의 10,000개 밑으로 1000단위예요. 1000단위.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00단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냥 냅두면 좀 그러니까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하는데, 일정 단위로 묶는 게 연산 유닛입니다. 연산 유닛. 보통 연산 유닛은 이제 뭐 한 32개, 32개 정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그 연산 유닛 워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설명할까? 하여튼 뭐 지금 스레드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 GPU의 스레드는 요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쓰는 게 SIMT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이제 뭐 스레딩, 그죠? 그러니까 지시죠, 지시. 명령어는 하나인데 스레드는 여러 개 있다, 그죠? 이 스레드가 이제 만약에 10,0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봅시다. 그죠? 이렇게 크게 봅시다. 일단 스레드가 이제 10,0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눠요. 스레드 블록으로. 뭐 예를 들어 한 100개 정도 나눕니다. 그죠? 나누고 그 안에 이제 워프라는 게 있는데, 워프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뭐 스레드 이제 그 10,000개를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레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 있는 게 아니고, 이 스레드는 일이에요. 일거리. 그러니까 일을 더하라. 문제 100개가 있다는 얘기. 문제 100개. 문제 10,000개가 있는 거야. 풀어야 될 문제가 10,000개가 있다고. 그걸 이제 문제를 100개로 나눈 겁니다. 100개씩 100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스레드 블록, 한 스레드 블록에는 한 개의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그죠? 한 개의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 중에서도 만약에 100개로 이제 스레드 블록을 만들었다면, 이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만들었다면 근데 이제 그 대부분 내 그 물론 컴퓨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작동하는 것들이 이 32개를 단위로 활용을 합니다. 뭐 물론 뭐 요즘 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대체로 32개 단위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0개가 스레드 블록이 100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스레드 블록 안에 100개의 스레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100개를 다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32개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코어에 보낸다. 연산 유닛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32개 보내고 32개 보내고 32개 보내고 나머지 거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산 유닛도 뭐 100개로 할 필요가 없겠지. 32개씩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산 유닛도 32개로 만듭니다. 알겠죠? 그죠? 코어가 이제 1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32개로 연산 유닛은 코어 32개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32개로 묶은 거지. 그래가지고 32개의 이제 코어가 있고, 하나의 연산 유닛이죠. 거기에다가 워프 하나씩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워프 1과 워프 2, 워프 3, 워프 4는 똑같은 명령을 받는 거겠지. 그죠? 스레드 블록은 더하기 1을 하라. 뭐 스레드 블록 2는 뭐 더하기 2를 하라. 스레드 블록 3은 더하기 3을 하라. 이런 거고. 그러니까 명령, 요거 이제 한 스레드 블록 내에 있는 거는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그죠?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 100문제, 100문제를 32개씩 끊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연산 유닛에다가 넣는 겁니다. 연산 유닛은 32개의 코어가 들어있고. 이해되죠? 그죠? 요 부분 가지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봅시다. 뭐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 연산 유닛은 이렇게 32개로 일반적으로 나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 어떤 그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짜요. 그죠?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그 뭐냐, 코어가 1000개가 있어도 10,000개가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이들은 일정 단위로 묶어가지고 32개 정도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제 연산 유닛을 만들고, 연산 유닛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공간이다. 그죠? 연산 유닛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공간이다. 그러니까 연산 유닛이라는 거는 결국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레드는 그 작업이고, 그러니까 이 스레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근데 이 연산 유닛은 존재하는 겁니다. GPU 안에 이제 1000개의 코어가 있으면 이걸 이제 그 32개씩 묶어가지고 이제 연산 유닛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제 그런 공간이다.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있는 공간이다. 그걸 말하는 거고. 계속 봅시다. 공장 내에서 이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그죠? 일거리가 이제 주어지면 이 32개의 이제 그 코어가 워프 하나씩 받으면서 일을 처리하는 거지. 이 32개의 어떤 일꾼들이 요렇게 작업반을 꾸려가지고, 그죠? 이 작업반 꾸려진 게 연산 유닛이죠. 그죠? 스레드 1을 처리하고 2를 처리하고, 그 워프 1, 워프 2, 워프 3, 워프 4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 블록 2는 다른 이거 이제 그 연산 유닛을 이용하겠지. 이해되죠? 그죠? 스레드 2도 다른 연산 유닛을 이용하겠지. 그러니까, 그 스레드 블록 1을 뭐 이용하는 요 연산 유닛이 있고, 그죠? 요건 연산 유닛 1, 연산 유닛 2, 연산 유닛 3 이렇게 하나씩 매칭시키겠지. 이해되죠? 근데 이 스레드 블록은 스레드 블록 내에서는 같은 명령어를 준다. 더하기 1을 하라. 그럼 이 100개의 스레드가 전부 다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그죠? 스레드는 이제 문제니까. 그죠? 스레드 하나는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계속 봅시다. 뭐 그렇다. 계속 봅시다. 스레드는 연산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다. 그래서 스레드는 연산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다가 뭐 1을 더하라, 2를 더하라, 3을 더하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풀어야 될 문제, 계산하기 전의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스레드는. 그 실질적으로 존재하진 않는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계속 봅시다. 하나의 스레드는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한다. 그죠? 하나의 스레드는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레드 하나가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이거 지금 100개의 이제 스레드 블록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100개의 이제 그 스레드는 다 똑같은 더하기 1을 하라, 더하기 2를 하라. 그러면 이 100개의 문제들에 전부 다 하나씩 1을 더하든지 뭐 2를 더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의 명령을 실행한다. 요 100개, 요 스레드 블록 1에 있는 이 100개의 이제 스레드들은 전부 다 똑같은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죠? 1을 더하라든지 2를 하라든지 그죠? 그런 거다. 이해되죠? 그죠? 한 문장 한 문장씩 계속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된다. 그죠? 어디까지 봤나? 하나의 명령어를 이제 실행한다. 여기까지 읽었고. 계속 봅시다. GPU는 여러 스레드를 하나의 스레드 블록으로 묶었다 그랬죠. 그죠? 스레드가 1000개, 10,000개가 있으면, 그걸 100개씩 묶은 거야. 그죠? 스레드 블록을, 그죠?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스레드가, 그죠? 10,000개. 그러니까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개겠어요? 훨씬 더 많겠지. 그죠? 수많은 어떤 스레드들이 생길 거고, 이제 그것들을 최소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걸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단위, 계속 봅시다. GPU는 여러 스레드를 하나의 이제 스레드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100만 개의 스레드가 있으면, 그걸 이제 100개씩 묶어가지고, 스레드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묶어서 관리하는데, 스레드 블록 내에 이제 그 스레드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된다. 그죠? 1번 스레드는 다 그 100개의 어떤 그 스레드에다가 전부 다 1을 더하고, 2번 스레드는 그 100개의 스레드가 있으면, 거기다가 다 하나씩, 다 2를 더합니다. 뭐 그런 식인 거지. 그죠? 이해되죠? 같은 명령을 받게 된다. 그죠? 같은 블록 내에 있으면은 같은 명령을 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명령어가 GPU에 전달되면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되면 당연하죠. 뭐 디코딩 명령어를 이제 GPU에 전달해. 그러면 디코딩이 뭡니까? 암호를 풀다 이런 거잖아요. 코드를 풀다, 디코딩. 그죠? 이런 거니까 뭐 GPU에 딱 전달하면 당연히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작업을 하겠지, 시작을 하겠지. 그죠? 이걸 뭐 명령이 왔어. 1을 더하라는 얘기인가? 2를 더하라는 얘기인가? 그건 뭐 GPU가 판단하겠지. 그죠? 동 해석이 되면 스케줄러, 이 스케줄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스케줄러. 스케줄러가 이게 이제 그 GPU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얘가 스케줄을 짜주는 거야. 그죠? 스케줄 짜준다? 무슨 스케줄 짜준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들, 그죠? 연산율이 이제 32개를 이제 짜고, 그죠? 만든 다음에 얘들에게 각각 분배를 하는 거야. 스레드 블록 1은 요 연산 유닛을 이용하라. 그죠? 요 연산 유닛을 이용하라. 스레드 블록 2는 요 연산 유닛을 이용하라. 스레드 블록 3은 요 연산 유닛을 이용하라. 그죠? 스레드 블록 1은 뭐 더하기 1을 하라.
스레드 블록 2는 뭐 누가 할래?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스케줄을 짜주는 거야. 그게 이제 스케줄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어떤 CPU의 ALU 애들은 연산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스케줄러가 그 짜주는 일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전체 어떤 제어는 스케줄러가 한다. 그죠? 그러니까 스케줄러의 성능이 GPU의 성능을 좌우하겠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스케줄러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스레드 블록을 각 연산 유닛에 이제 분배를 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죠? 그 스레드 블록, 그죠? 그 말했듯이, 스레드 블록을, 스레드 블록 1을 여기, 그죠? 1번 연산 유닛에다가 매칭을 시키고, 그 스레드 블록 2는 2번 연산 유닛에다가 매칭을 시키고, 그죠? 스레드 블록 3은 3번 유닛에다가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 블록 속에 있는 워프 하나씩 때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와장 32개 계산, 그죠? 워프 2를 넣어가지고, 또 와장창 계산, 그죠? 워프 3를 딱 때려 넣어가지고 병렬로 와장창 계산, 32개씩 있으니까, 워프 하나에는, 32개의 이제 스레드가 있고, 그죠? 연산 유닛에는 32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레드 하나랑 그다음 코어 하나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워프 속에 있는 스레드 하나랑 그다음에 연산 유닛 속에 있는 코어 하나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죠? 32개씩 끊습니다. 왜 32개인가요? 뭐 하여튼 뭐 만들 때부터 그래 됐는 모양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잘 짜야지 스케줄러가. 이거 이제 100개씩 짤 필요 없지. 그죠? 100개씩 짜면 어떻게 돼? 이거 지금 32개, 64, 96이 되나? 4개가 남네. 그죠? 뭐 지금 뭐가 남네. 그 4개만 남아도 이게 넣잖아요. 그죠? 좀 비효율적이지. 그 잘 짜야지. 그러니까 이게 스레드 블록도 100개씩 짜는 게 아니라 지금 막 96개로 짜면 좋겠네. 그죠? 워프 3개로 하면 되니까. 그죠? 이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개발자들이 잘 짜야지. 이해되죠? 그죠? 그런 걸 머리를 잘 써가지고 잘 짜야 됩니다. 그죠? 그건 이제 뭐 개발자의 몫인 거지. 그래서 봅시다. 어디까지 했나? 스케줄러 봅시다. 스케줄러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스레드 블록을 각 연산 유닛에다 분배를 하고, 그죠? 스레드 블록은 100개의 스레드가 있고 그 안에 32개의 그 워프가 있고, 그거를 연산 유닛, 연산 유닛, 그 연산 유닛 32개의 코어로 이루어진 데다가 하나씩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계산시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분배를 하고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스케줄러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스케줄러가 머리인 거지. 그죠? 요 놈이 똑똑해야지 잘 배열을 하겠죠. 그죠? 개수도 잘 맞추고. 또 어려운 계산,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따라 잘 분배를 하고, 그런 거겠지. 근데 이 놈이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죠? 성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연산량을 이제 균등하게 분배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일부 연산 유닛은, 다른 연산 유닛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돼. 지금 병렬이라 그랬잖아요. 병렬. 이 한꺼번에 와장창 가져야지, 쭈루룩, 얘들이 한꺼번에 와장창 가져야지 이게 빨리 끝나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놈이 만약에 일을 못 끝냈어. 그럼 다 같지만 이게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더 복잡한 거는 뭐 2번하고 3번을 더해서 이제 4번 연산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연관돼서. 그러니까 뭐 대기를 하고 막 이래 되는 거야. 그죠? 잘못하면 그래야 된다. 그런 문제가 놓이게 돼가지고 전체 GPU 자원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가 이제 병렬성이 깨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럼 직렬이잖아. 기다렸다가 뭐 하고 이런 거는 직렬이잖아.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 되니까 야 니들이 좀 기다려.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잖아요. 이 직렬이잖아. 이거 쭉쭉쭉 한꺼번에 와장창 3개를 끝내고 끝내가지고 결과를 딱 내는 게 병렬이고, 그죠? 이게 빠르죠. 그죠? 그 교수 3명이 구구단 문제 300문제 푸는 것보다 초딩 막 100명이 문제 3개씩 푸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죠? 구구단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들을 그렇게 푼다. 그렇게 푸는 게 빠르다. 병렬성. 그죠? 그 병렬성이 깨지면 이 GPU에 어떤 이득이 없다. 그죠? GPU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만약에 연산량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일부 연산 유닛은 다른 연산 유닛이 이제 끝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하게 돼가지고 이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배가 끝나면
스레드 블록은 병렬 연산을 실행하겠지. 분배를 잘해야지. 스케줄러가 이제 분배를 딱 했어. 그죠? 워프. 그러니까 그 스레드 블록을 안에 있는 워프들을 하나하나씩 때려 넣은 겁니다. 그죠? 연산 유닛에다가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은 연산을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는 이제 GPU 내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게 핵심이죠. 뒤에 이제 메모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결과는 이제 뭐 그 GPU나 CPU나 이 비메모리 반도체들은 저장을 못 해요. 그 물론 뭐 조금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뭐 여기 이제 D램이라 그래가지고 좀 뭐가 조금 박혀 있긴 한데, 이걸 부피가 크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여기 D램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여기 메모리 그 반도체가 있긴 한데 아주 작아. 용량이 작아가지고 계산할 때나 쓰는 거지. 뭐 저장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메모리가 들어가야 돼요. 메모리가 들어가야 돼. 얘들은 지금 뭐 CPU나 GPU는 전부 다 비메모리잖아요. 그죠? CPU나 GPU, 이 AP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비메모리. 뭐 DDI, 뭐 CSI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뭐 CPU도 있고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CPU나 GPU는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예. 그럼 삼성에서 만드는 거 반도체인데요. 근데 그거는 여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든 거, 이거. 램, 롬.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D램을 예전에 잘 만들어 왔다가 요새는 이제 그 낸드 플래시, 낸드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는 뭐냐? 그러니까 D램과 S램은 뭐냐면 얘들은 전원이 나가버리면 그 안에 있던 데이터 다 날아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없어진다고. 근데 얘들은 뭐다? 낸드 플래시? 얘들은 저장이 돼요. 휘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원이 나가도 여기에 데이터가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삼성이 좀 주력을 한 거지. 그죠? 주력을 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또 똑같나요? 아니지. 그죠? SK 하이닉스는 뭘 주력을 했냐면, 물론 뭐 이것도 만드는데, 그 이제 HBM이라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AI의 그 설비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말한 여기, 여기 이제 이 메모리, 그죠? GPU에 붙어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그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HBM. 그러니까 반도체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HBM이라는 반도체가 AI에 딱 맞는 거야. GPU에 맞다고 잘.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지. 왜 대박이 터졌습니까? 요새 뭐 AI 때문에 생 난리잖아요. 그죠? AI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AI 그거 뭐 설비 만든다고 생 난리 치니까 AI를 만들라 그러면 뭐가 많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받는 거? GPU. 그죠? GPU가 많이 필요하다고. GPU가 어디 갔나? 이 GPU가 많이 필요해요. GPU가 AI를 만들라 그러면 GPU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AI 계산은 좀 단순한데 횟수가 많은 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입력시키고, 그죠? 데이터 결과값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GPU잖아요. 그 AI 그 학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니까 GPU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AI 센터를 만들라 그러면은 GPU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PU는 조금, 이거 뭐 없어서는 안 되고 조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은 뭐다? 그죠? 비메모리. 데이터 저장을 못 해. 예? 그러니까 여기다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 주고 저장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다? 메모리 반도체. 그죠? 그러니까 GPU가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해가지고,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GPU 만드는 놈이 누구냐? 엔비디아. 얘들이 이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얘들이 생산 안 하고 그건 이제 설계도를 줘요. 그러면 TSMC라는 데서 이걸 만들어. 그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라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얘들이 만들기 때문에 한 몸이지 뭐. 그죠? 한 몸이고. 이래갖고 얘들이 이제 GPU가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들려고 탄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AI 시대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TSMC, 엔비디아, 그죠?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뭐 삼성은 그러면 뭐 파운드리 안 하나요? 해요. 한다고. 근데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 하는데 얼마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뭐 맡길라 그러나? 왜냐하면 삼성한테 자꾸 이제 설계도, 얘들이 엔비디아가 만든 설계도 자꾸 주면 얘들이 똑똑해가지고 얘들도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경쟁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얘들한테 잘 안 맡길래 그러지. 그래도 이제 그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있어가지고 파운드리에서 비메모리를 생산을 해요. 근데 주력은 뭐다? 메모리를 주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까 말했듯이 뭐를 주력으로 했냐면 HBM은 생각을 안 하고 요 이제 그 낸드 플래시 이거 먼저 속도도 빠른데 이게 저장도 되는 어떤 그 반도체다 이래가지고 낸드 플래시 이런 이제 이게 좋다 이래갖고 이걸 개발한 거예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지금 이거 뭡니까? SSD 낸드 플래시 들어가는 거. 컴퓨터 SSD 뭔지 알아요? 하드디스크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뭐 10테라 뭐 6테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용량 많은 거. 그거 말고 컴퓨터 부팅할 때 SSD 달아가지고 빨리 부팅하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이게 하드디스크와 SSD 차이인데 SSD는 그 반도체 그죠? 그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반도체로 만든 거고 HDD 이제 하드디스크는 반도체 안 들어가요. 반도체 안 들어가고 그 자기장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속도가 느려. 저장은 많이 되는데 용량은 많은데 속도가 느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SSD는 이제 그 컴퓨터에 달아가지고 빨리 부팅하는 거. 그죠? 하드디스크로 이제 부팅하면 좀 늦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삼성이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뭐 폭발, 뭐 물론 장사는 잘 되는데, 그 D램이 주력입니다. D램이.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D램 말하는 거고, DSRAM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뒤쪽에. 어쨌든 뭐 D램이 이제 주력이고, 그거 말고 이제 크게 이제 메모리 두 가지로 나눈다. 요거 이제 D램 계열, 아니면 뭐 낸드 계열, 그죠?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이게 돈이 많이 돼요. AP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고. 다 머리지, 머리. 그죠? CPU. 이런 거는 이제 설계할 때,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비메모리는. 엔비디아, 이런 뭐 특정 회사들만이 잘 만들어. 얘들은 그래픽카드 계속 오랫동안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갖고 실력이 있어. 그죠? 쌓인 노하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비메모리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는 함부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죠. 이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이거 어려운 게 없다고. 그러면 중국도 만들 수 있나요? 중국도 만들지. 중국도 만드는데 미국이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D램 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쟁하는 거 알죠? 경제 전쟁.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사라 D램 거 이제 사도 돼라고 해버리면 삼성하고 SK가 이제 폭락을 하겠죠, 그죠? 주식이, 그죠? 어쨌든 지금 반도체 생산 기업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대체로 이제 그 삼성, 그다음에 뭐 SK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주력이고, 요것보다 이제 훨씬 더 비싼 거 만드는 데가 이제 그 비메모리 만드는 거, 뭐 AMD, 뭐 인텔, 그죠? 알죠, 그죠? 그 엔비디아, AMD, 뭐 인텔 알죠, 그죠? 그런 거 CPU, 컴퓨터 CPU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다.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별로 돈은 작지만, 아주 그냥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 기술이 이제 생산 라인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의 어떤 설계도만 빼가면 중국도 만들 수 있다. 그죠? 그 실제로 중국도 D램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뭐 좀 잘못 만들긴 하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런 거고, 일단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이 낸드라 그랬고, D램도 만드는데, 근데 그 아까 말했듯이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 여기다가 이제 주력을 만든 거예요. 여기가 신경 쓴 거라고. 뭐 어떻게 예상을 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HBM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AI 시대에 맞아가지고 대박이 터진 거지. 이거 62% SK 하이닉스 봐봐요. 엄청나죠, 그죠? 절반이 넘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 거지, 그죠? 뭐 그런 거다. 뭐 지금 주식 사면 조금 위험하죠, 그죠?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 있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 AI 이제 그 공장 그 데이터 센터를 막 짓잖아요. 그러면은 CPU도 조금 들어가고 GPU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공급해주는 여기다 데이터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수요가 폭발적으로 GPU가 뜨는 바람에 같이 덩달아 뜨는 거지, 메모리도, 그죠? 그런 거니까. 하여튼 반도체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설비가 다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수요가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쭉 떨어지겠지, 가격이.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설비가 노후화가 됐어. 그죠? 그럼 이제 갈아야 되겠다. 이럴 때 다시 또 수요가 쭉 폭발하겠지.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모리는. 그럼 비메모리는 그렇지 않나요? 아니지.
비메모리는 CPU, AP, GPU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한 1년 지나면 더 좋은 칩, CPU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갈고 싶잖아. 그죠? 그것처럼 GPU도 더 좋은 어떤 GPU가 나오는 거야. 그럼 또 가는 거야. 그죠? 어? 지금 있는 걸 쓸 수는 있어도, GPU를 쓸 수 있어도 더 좋은 어떤 GPU를 달려고. 왜 성능이 개선되나요? 스케줄러. 아까 이놈이 분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거리를 분배한다 그랬잖아. 이게 성능이 좋아지면 더 빨라지겠지. 더 잘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지. 그죠? 스케줄러가 계속 이제 발달함에 따라 스케줄러라는 어떤 이 부품을 잘 설계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컴퓨터도 이제 잘 쓸 수 있는데 또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컴퓨터도 그죠? 그것처럼 얘들은 계속 계속 이제 수요가 있다고. 얘들은 설비 문제니까 한번 와장창 만든 다음에 또 다시 수요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그거 이제 또 갈아야 되니까 그죠? 다시 또 수요가 또 폭발하고 뭐 그런 거지. 지금 수요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런 얘기고. 어쨌든 지금 메모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메모리 얘기. GPU 내 메모리 이제 뒤 사문단에서 이제 메모리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메모리 봅시다. 이거 사문단 넘어가기 전에 요거 그 CPU의 스레드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요거 자료 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CPU의 그 스레드와 GPU의 스레드는 아예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 CPU의 이제 코어는 뭐 1코어 2스레드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지. 컴퓨터를 보게 되면 봐봐요. 보통 이제 그 스레드, 내 컴퓨터는 이제 어떤 구조인가를 보게 되면 AMD 라이젠 뭐 8코어도 8코어 16스레드, 그죠? 10코어 10코어 16스레드, 이건 뭐야? 왜 두 배가 아닌 거야? 그 일반적으로 1코어가 두 개 스레드입니다. 2스레드입니다. 한 코어가 두 개 스레드를 갖고 있다. 지금 이거 이 스레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일거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GPU의 스레드는 일거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 스레드는 그 코어가 일꾼의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1코어가 이제 두 개 스레드를 일반적으로 간다. 왼손 오른손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코어의 그 CPU의 코어에 있는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영상 프로그램을 돌린다. 아니면 유튜브 프로그램을 돌린다. 아니면 뭐 음악을 돌린다. 아니면 사진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 할 때처럼 프로그램 하나를 돌릴 수가 있다고. 한 스레드가 CPU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죠? CPU의 한 스레드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GPU의 스레드는 그냥 더하기 빼기만 계산하는 거고, 얘들 스레드들은 뭐다? 프로그램을 돌릴 정도로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CPU에 이제 그 다수의 코어가 있고 4개 코어가 있다면 이 코어 하나당 2개의 스레드가 있는 거야. 이 일꾼이 2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럼 아니 코어 하나가 있어도 뭐 창을 여러 개 켤 수 있고 노래도 틀고 음악도 틀고 뭐 동영상도 틀고 문선도 키는데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야, 이거 4개의 일을 4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니까 4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떠냐면 이 하나에 만약에 그 코어가 하나가 있다 하면 이 코어가 이 잠시 동안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을 딱 1번 프로그램을 손대고 그다음에 2번 프로그램 처리하고 3번 프로그램 처리하고 4번 프로그램 처리하고 또 넘어와 가지고 1번 프로그램 처리, 2번 프로그램, 3번 프로그램, 4번 프로그램 이렇게 빨빨빨빨 움직여요. 인간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코어가 한 개 있어도 프로그램 4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지.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들이랑 차원이 다르죠. 그죠? 이 수천 개의 코어, GPU에 있는 코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얘들은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GPU에 있는 코어는 이 프로그램을 돌릴 정도로 아주 똑똑한 코어고, 거기에 이제 이 똑똑한 코어가 2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스레드입니다. 1코어, 2스레드. 뭐 이런 게 일반적인 1코어 2스레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4코어 8스레드가 되겠지. 그죠? 이게 이제 CPU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약에 이제 내 컴퓨터를 딱 키게 되면 이 스레드 수가 잡혀요. 스레드 수가 잡힙니다. 그게 이제 그 몇 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그런 걸 실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AMD 라이젠 이거는 8코어 16스레드 16개를 처리할 수 있고, 인텔 코어 i5 요거는 10코어, 코어는 10개인데 16스레드밖에 못해. 그러니까 꼭 이제 꼭 코어 하나가 꼭 2개의 스레드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저전력 코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스레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고성능 코어는 이제 2개가 있고, 6개가 있고, 뭐 이런 거지. 그죠?
이거 봐봐. 컴퓨터 파는 거 봐봐요. 라이젠 5 뭐 6코어 12 스레드 2배죠, 그죠? i5 요거 이제 CPU고 쿨러고 이게 저렴합니다. 이런 것만 1, 2만 원이면 사고. 아수스 프라임 요건 뭐 그 보드 같은데 보드, 그죠? 보드 메인보드. 그다음에 DDR 요거 삼성 메모리죠, 그죠? 메모리. 그다음에 기가바이트 요게 이제 GPU죠, GPU.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는 요거 이제 CPU. 그다음에 요거 메모리. 그다음에 요거 GPU. 요 세 개가 컴퓨터의 주 가격입니다. 주 가격. 딴 거 뭐 쿨러 껍데기 뭐 마더보드 좀 좋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뭐 한 1, 2만 뭐 비싼 건 비싸지만 그다음에 뭐 WD 이 뭐 SSD 그죠? 이거 뭐냐 그 낸드 플래시로 만든 겁니다.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부팅이 되는 거죠. 컴퓨터 부팅, 그죠? 그다음 1테라 HDD 이거는 이제 반도체 아니고 그 자기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1000기가. 그죠? 1테라는 1테라. 그죠? 케이스 껍데기 뭐 이쁜 거, 이 껍데기 이런 거 얼마 안 합니다. 이런 거 뭐, 그죠? 그다음에 윈도우 11이래.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팝니다. 그죠? 이때 파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CPU.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거 메모리가 몇 기가냐? 그죠? 16기가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그래픽 카드 뭐 쓰느냐? 기가바이트 이런 거 쓰는구나. 그죠? RTX 뭐 2060 뭐 이런 거 쓰나 보네. 그죠? 이런 것도 보고. 그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하는 거 CPU, 메모리, 그다음에 GPU 요 세 개를 보고 가격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GPU 그다음에가 이제 그 주 헤드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몇 기가냐. 메모리는 솔직히 메모리도 얼마 가격 안 합니다. 이것도 별로 비싸지가 않아. 비싸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비싼 거라고 이게 비싼 거라고 실제로. 그러면은 삼성과 SK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많이 벌지. 세계 최고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얘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잘 만드네. 잘 만들고. 이건 이제 생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 대단한 기술이라기보단 생산을 잘만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 얘들은 두뇌잖아요, 두뇌. CPU, AP, GPU 이런 것들은 비메모리 이게 돈이 되는 거지. 그죠? 실제로 컴퓨터 가격은 얘들이잖아. CPU. 그죠? CPU 가격입니다. 그죠? 이게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비메모리를 만들어야지. 삼성도. 그죠? 뭐 그런 거다. 하여튼 뭐 CPU, GPU 이제 스레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CPU의 이제 스레드는 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코어의 일종입니다. 코어의 어떤 그 왼팔 오른팔을 말하는 거고, GPU의 스레드는 뭐다? 일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거리, 그죠? 일거리. 예? 그러니까 100개 여기 1000개의 스레드가 10,000개의 스레드가 있다면 스레드 블록 100개씩 나눠 가지고 그 안에 워프, 그죠? 32개씩 끊어 가지고 하나씩 그 이제 연산 유닛에다가 갖다 박습니다. 갖다가 넣으면 32개 그 코어가 있으니까 32개의 이제 스레드가 넣는 거지. 그죠? 1대1 매칭이 되는 거죠. 확 풀고. 그 다음에 워프2를 넣어가지고 또 32개 그 코어에다가 32개 이제 그 스레드를 넣어가지고 확 풀고. 이게 푸는 거지. 그죠? 그 100개면은 뭐 끝에 4개가 남겠지. 그죠? 그것도 4개도 32개의 짜리 이제 연산 유닛, 32개의 코어가 들어있는 연산 유닛 안에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96개로 짜야지, 96개로. 100개로 짜지 말고, 그죠? 개발자가 잘 짜야지. 그러니까, 그죠? 하여튼 뭐 그렇다. 이해되죠? 그죠? 그 CPU의 스레드랑 GPU의 스레드는 아예 개념이 다르다. 요거 알고 이제 그 3문단 넘어갑시다. 4문단. 이제 4문단 GPU 내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얘기인데 봅시다. GPU는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층화된 메모리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계층화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쓸 수 있는 전용 메모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블록 내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공유 메모리. 그죠? 전용 메모리는 다 쓸 수 있는 모든 스레드가 다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스레드가 뭐라 그랬죠? 작업 일거리라 그랬죠. 그죠? 그 일거리가 모든 일거리가 다 접근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전용 메모리는 모든 이 코어, 그죠? 코어에다가 다 공급이 됩니다. 모든 스레드 모든 스레드 10,000개의 스레드가 다 접근할 수 있다고. 그죠? 그거 이제 거기서 빼올 수 있다고. 그죠? 여기 이제 전용 메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 내에서 요거 이제 그 스레드 블록 요거 100개짜리 그죠? 스레드 블록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거 공유 메모리.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뭐다? 이 코어 하나, 스레드 하나. 이 스레드 한 놈이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화되어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지. 그죠? 이건 이제 모든 스레드 전부 다. 그다음 요건 이제 스레드 블록 내에 있는 스레드들. 요건 이제 스레드 개별 스레드가 이용할 수 있는 그거 이제 저장해. 그러니까 뭐 일꾼의 주머니라고 보면 되지. 그죠? 일꾼의 주머니. 요거는 이제 같은 사무실 쓰는 사람들끼리 쓰는 창고. 요거는 그 회사 전체가 이용하는 창고, 큰 창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 보면 끝이지 뭐. 어려운 내용 없으면 이제부터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그래서 봅시다. GPU는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층화된 메모리 구조를 갖고 있고, 계층화되어 있죠, 그죠? 계층화 전체다. 그다음 중간 아니면 뭐 개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층화가 되어 있다. 그죠? 메모리는 접근 속도, 그다음 용량, 사용 범위, 사용 범위가 핵심인 거지. 물론 접근 속도도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봅시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용 메모리와 공유 메모리 레지스터로 나뉜다. 그죠? 전용 메모리는 뭐다? 모든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 공간. 이건 뭐 그냥 회사 전체가 쓰는 창고. 그죠? 용량은 큰데 이게 너무 크니까 구석구석 찾으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 속도가 늦습니다. 속도가 늦고. 대용량 공간으로 다음 단계 연산이나 어떤 외부와의 공유를 위해 가지고 연산 실행 결과를 저장을 해. 결과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구나. 전용 메모리에서. 그죠? 저장을 하고. 다만 접근 속도가 좀 느려. 그죠? 느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산 중에는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계산하고 그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디 구석탱이 있는 거 찾기가 힘들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층화를 시킨 겁니다. 봅시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중에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연산 중에는 개별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인 레지스터는 스레드 한 놈이 자기만 쓸 수 있는 공간인 거야. 스레드 한 놈, 여기 전체 스레드 10,000개의 스레드가 있다면 이제 100개씩 스레드 블록으로 끊었죠, 그죠? 그죠? 묶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100개 스레드 중에 요 한 놈, 요 스레드, 그죠? 요 스레드만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레지스터, 그죠? 레지스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스레드 블록 내의 스레드, 그죠? 이 같은 스레드 블록 내에 이 스레드 블록, 그죠? 스레드 블록 1, 스레드 블록 2, 그죠? 스레드 블록 3죠, 그죠? 이렇게 이제 100개씩 묶은 거야. 요거는 이제 개발자가 마음대로 100개, 200개도 할 수 있고, 그죠? 조정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요 안에 있는 스레드 블록 안에 있는 것들. 얘들은, 지금 명령어, 같은 이 100개에는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죠? 더하기 1을 하라. 그러면 100개에다 전부 다 더하기 1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봅시다. 같은 스레드 블록 내에 이제 스레드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공유, 메모리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최적화한다. 그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화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 성능을 최적화한다. 오케이. 레지스터는 용량은 작지만 접근이 매우 빠르다. 그렇겠지. 일꾼 주머니에 있는 거니까. 그죠? 빠르겠지. 가장 빠르겠지. 그죠? 빠르다. 공유 메모리는 전용 메모리보다 빠르면서도 여러 스레드들 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전용 메모리보다 빠르면서도 그러니까 속도가 딱 정해져 있지. 계층화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용량이 위로 올라갈수록 용량이 커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죠? 계층화되어 있다. 그죠? 전용 메모리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얘보다는 빠르고 얘보다는 느리고. 그죠? 중간이네, 중간. 공유 메모리는 여러 스레드 간에 어떤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레드들 간에 정보 공유가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스레드라는 건 결국 이 스레드 블록 내에 있는 스레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옆에 있는 그 말고, 옆에 있는 스레드 블록 말고 자기 스레드 안에, 그죠? 자기 스레드 블록 내에 있는 스레드들 간의 공유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같은 스레드 블록 내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때, 이 문제는 이거네. 그죠? 같은 블록 내에 있는 스레드들, 이 10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100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100개가 있다 그랬는데 얘들이 동시에 공유 메모리에 접근한 거야. 그거 쓰려고 데이터 달라고. 그죠? 이게 아우성 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먼저. 누구한테 먼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줘도 다 똑같이 한꺼번에 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한 놈 주고, 한 놈 주고, 한 놈 주고 이렇게 될 거냐. 그게 이제 병렬성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죠? 그 한 놈 기다렸다가 받고, 기다렸다가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직렬이지. 직렬이랑 뭐가 달라, 그죠? 그 병렬성이 깨져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같은 스레드 블록 내에 이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 공간에 이제 접근할 경우에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병렬성이 저하된다. 병렬성이 저하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직렬로 되어버리는 거야. 한 놈 쉬고, 야, 너 다음에 받아. 이렇게 하는 순간 병렬성이 깨져버리는 거지. 동시에 받아야지 이제 병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하되고 연산이 지연되겠지. 그럼 처리 속도도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메모리의 이제 효율적인 분배, 그다음에 접근 방식의 조정,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스케줄러가 하는 거야, 스케줄러. 얘가 스케줄 잘 짜야지, 스케줄러가. 얘 스케줄 잘 짜야지. 그러니까 이놈 성능이 중요하다고요. 이놈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비싸다. 그죠? 스케줄러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비싸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메모리의 이제 효율적 분배와 접근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죠? 그 CPU 연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죠? GPU 연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죠? 뭐 그 얘기다. 그러니까 GPU의 이제 성능은 누가 작업한다? 스케줄러. 스케줄러. 다른 어떤 코어들, 연산 코어들은 단순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되게 뭐 이렇게 빡세고 이게 만들기 어렵고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뭐 더 작게 만들면 좋으니까 뭐 또 어떤 직접 최대한 어떤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지. 그거 말고는 뭐 성능에 대해서 따질 건 없다. 그죠? 스케줄러가 잘 분배를 해야지 이제 그 성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 5문단 넘어갑시다. 5문단 넘어가기 전에 요거 좀 봅시다. 이거 별로 뭐 별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전용 메모리와 이제 그 공유 메모리, 레지스터 요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용 메모리, 공유 메모리, 그다음에 레지스터 요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메모리는 D램. 속도가 좀 느려도 되죠. 그죠? 이제 D램으로 많이 쓰고, 이제 그 공유 메모리와 이제 레지스터, 이건 속도가 좀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메모리 중에서. 요게 뭐냐면은 이제 S램. 그러니까 공유 메모리는 속도가 좀 느려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D램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전용 메모리군요. 전용 메모리는 속도가 좀 느려도 되기 때문에 D램을 많이 쓰고, 공유 메모리와 레지스터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S램을 씁니다. S램. 그죠? 요때 이제 S램이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램은 좀 크게 할 수가 없대요. 기술상. 속도는 빠른데 크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좀 추가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5문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부터는 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설명할 게 없다. 넘어갑시다. 5문단. 5문단 봅시다. 5문단. 한편 GPU는 동일한 명령어를 다수의 데이터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죠? 그 성능이 떨어지는 애들을 쭈루룩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그죠? 한꺼번에 푸는 이 병렬식 계산. 그러니까 똑똑한 놈, 세 놈을 박아 놓는 게 아니고, 이 바보 같은 놈 100명을 쭉 박아가지고, 그죠? 100문제를 빠르게 푼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이제 특화되어 있다. 있지만, 그 문제는 뭐다? 분기문이나 이제 조건 판단, 이게 뜰 때 이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연산, 요런 연산에서는 이제 병렬 처리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분기문과 조건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일단 조건 판단은 특정 수치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연산의 흐름을 다르게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특정 수치나 특정 상태에 따라서 연산의 어떤 길이 달라.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있네. 조건 판단.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일단 판단해. 그죠? 조건 판단한 다음에 양수면 1을 더하고 음수면 1을 빼라. 뭐 이게 분기문인데, 그죠? 어쨌든 뭐 양수인지 그 데이터 값이 딱 주어졌을 때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일단 판단하는 게 조건 판단이고, 그죠? 판단해가지고 그걸 이제 양수이면 1을 더하라, 음수이면 1을 빼라. 여기 이제 분기문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봅시다. 계속 봅시다. 다시 조건 판단은 특정 수치, 어떤 데이터 값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때 상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연산의 흐름이 다르게 되겠죠. 그죠? 양수이면 1을 더하라, 음수이면 1을 빼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조건 판단한 다음에 분기문이 따라옵니다. 그죠? 뭐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기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그죠? 그 분기문이나 조건 판단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연산들, 계속 봅시다.
얘는 이제 병렬 처리 효율이 왜 떨어지느냐 봅시다. 조건 판단은 특정 수치나 상태에 따라서 연산의 흐름을 다르게 결정하는 과정이고, 분기문은 이런 조건 판단 후에 이게 어떤 데이터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았어, 판단했어.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경로를 이제 분리한다 하거나 연결하는 명령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양수면 1을 더하라, 음수면 1을 빼라, 뭐 이런 거지. 분기문 실행 경로가 달라지죠, 그죠? 예컨대 어떤 값이 일정한 기준보다 크면 A 연산, 그렇지 않으면 B 연산을 수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값이 어떤 기준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조건 판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을 더하라, A 연산을 하라, B 연산을 하라, 이런 게 이제 그 분기문으로 갈린 겁니다, 그죠? 조건 판단과 분기문이 같이 움직인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봅시다. 이런 경우 이제 스레드마다 실행해야 될 작업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그 한 스레드 블록은 같은 하나의 명령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A 연산을 하는 거지. 이 지금 스레드 블록 1은, 그죠? 스레드 블록 2는 B 연산을 하는 거고, 스레드 블록 C는 C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워프 1과 워프 2, 워프 3, 워프 4는 한 번씩 이제 그 연산 유닛에 있는 코어가 32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넣고 와장창 계산한 다음에 워프 2 넣고 계산, 워프 3 넣고 계산, 워프 4 넣고 계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스레드 블록 내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은 명령을 따르는데, 이거 지금 분기문이 있어가지고, 야, 이 스레드가, 여기 있는 이 스레드가 이거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해야 돼. 예? 그건 뭐야, 그럼, 그죠? 다 판단해야 돼, 이거.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이거 그냥 얘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애들이잖아. 여기 있는 GPU에 있는 코어들은. 응? 연산 유닛에 들어있는 32개의 이 GPU 코어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라고. 얘가 뭐 분기로 뭐 나누고 이게 양인지 음인지 생각도 안 해요. 전부 다 1을 더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죠? 뭐 스레드 블록 1에는 전부 다 1을 더하는 거고, 스레드 블록 2는 전부 다 뭐 1을 빼는 거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판단을 못 해. 여기 있는 그 GPU 코어들은.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작잖아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연산만 하는 거고, 뭐 조건 판단이나 또 분기문 이런 것도 얘가 잘하겠지. 얘들이, 그죠? 똑똑한 얘들이 잘하겠지, 그죠? 똑똑한 얘들이 잘하려고 그러면 이 CPU한테 시키겠지. GPU한테 시키면 안 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넘어가고. 작업이 달라진다. 스레드마다 뭐 하는 게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주어지면, 이 32개의 이제 코어가 있으면, 그죠? 연산 유닛 안에 있는 32개가 뭐 절반 나누어 가지고 얘들은 뭐 1을 더하고, 얘들은 기다렸다가, 그죠? 기다렸다가 다시 또 1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병렬성이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기다리는 게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다리면 병렬성 깨진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GPU는 스레드 블록 내에 이제 모든 스레드가 동일한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스레드 블록 내에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하도록, 전부 다 1을 더하도록, 얘들은 처음부터 1을 더하고, 얘들은 처음부터 2를 더하고, 얘는 전부 다 3을 더하고,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기문이 삽입되면, 그죠? 일부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나는 음수야. 그죠? 어떤 그 데이터 값은 양수고, 어떤 데이터 값은 음수야. 그러면 일단 양수들만 모아가지고 1을 다 더했어. 그동안 그 음수들의 데이터들은, 음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그죠? 이따가 이제 그 양수 계산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한 스레드 블록은 한 가지 명령을 따르니까, 그죠? 또 다시 거기다가 이제 주는 거지. 그죠? 1을 빼라.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죠? 대기를 해야 돼. 그 결과 병렬성이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해되죠? 이해되고, 따라서 GPU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연산에는 매우 효과적인데, 그죠? 이거 뭐 단순히 그냥 뭐 머리가 없는 거, 얘들은 그냥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얘들은, 그죠? GPU 얘들은, GPU 코어 얘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라고. 뭐 분기문이고 나발이고 뭐 하면 뭐 어떻게 나눠라 이런 거 못해, 그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이런 단순한 계산들은 와장창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니터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 이 사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쭈루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렬로.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쭈루룩 계산해 가지고 모니터 화면 보여주는 거 아니죠. 이렇게 봐봐. 넘기면 확 뜨죠, 그죠? 확.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픽셀들이, 모니터에 있는 픽셀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독립적으로. 이거 확 뜨잖아요. 확. 이게 바꾸는데 확 뜬다고. 근데 확 뜨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넘겼을 때 직렬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쭈루루 하나하나씩 보여주겠지. 픽셀이, 그죠? 하나하나씩 보여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예. 하여튼 요런 걸 하려고 이제 GPU를 만든 겁니다. 근데 GPU가 AI 시대에 맞아가지고 대박 터진 거다. 그죠? 그런 거고. 그래서 봅시다. 하여튼 따라서 GPU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연산에 매우 효과적인데, 연산 경로가 갈라지거나 복잡한 조건 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병렬성이 깨져버린. 누구는 쉬어야 되고, 그죠? 뭐 하면 뭐 한다. 이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안 걸리면 쉬어야 돼. 그죠? 기다려야 돼. 이해되고. 또 6문단 넘어갑시다. 6문단 봅시다. 6문단.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CPU와 GPU의 장점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GPU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GPU는 요런 걸 잘하는데 요런 걸 못한다. CPU는 요런 걸 잘하는데 요런 걸 못한다. 그런 장점을 고려해가지고, 최근에 컴퓨팅 시스템은 두 가지 장치의 이제 기능을 나누어가지고 운영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구조 나눠가지고 둘 다 쓴다는 얘기지. 둘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3대 요소라 그래가지고 CPU, GPU가 대량으로 들어가겠지. 대량으로 들어가고 CPU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죠? 보시죠. 그죠? CPU가 조금 들어가고 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그죠? 대량으로 들어가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 CPU, GPU는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을 못해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넣어주고,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이 3대의 핵심 요소에서, CPU는 그 인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물론 만들긴 하는데, 그 다음에 AMD, 그죠? 이런 데서 잘 만들고, 인텔, 코어,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얘들이 잘 만들고, 그 다음에 GPU는 그 엔비디아, TSMC,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TSMC가 생산하는 겁니다. GPU. 요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고, 삼성이 만드는 거, SK가 만드는 거는 요거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 메모리 반도체, 그죠? 요런 거다. 핵심 연구원이고, 이제 소장 관리, 지휘 통제, 그죠? 얘들이 이제 핵심이고, 얘들이 이제 지휘 통제하고, 메모리는 데이터 전달, 창고, 이런 거다. 그죠? 하여튼 이렇다. 이해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설명할 거 없고, 계속 봅시다. 하여튼 CPU와 GPU의 장점을 고려해가지고 최근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두 장치의 이제 기능을 나누어가지고 운영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그죠? 각 장치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해가지고 그 CPU 조금 한 1%, 10%, 90%, 80%는 GPU, 그다음에 10%는 이제 메모리 이렇게 하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각 장치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해가지고 연산 효율을 높이는 거죠. CPU는 뭘 잘하고 GPU는 뭘 잘하니까 효율을 높여야 되겠지. 연산 효율을. 연산 작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CPU와 GPU 간의 연산 흐름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CPU, GPU 안에 들어있는 회로들, ALU, 이런 거 이제 하드코어죠.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프로그램. 이거 윈도우 11 이런 거죠. 프로그램. 윈도우 11 운영 장치네요. 하여튼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MP3 돌리는 프로그램, 그림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어쨌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계를 잘해야지. 설계 잘해야지. 그죠? 설계를 잘해가지고 잘 연결되고 명령을 딱딱 주면 빠르게 기민하게 반응하고, 설계를 잘해야지. 두 연산 장치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 위해 이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만한 소리지.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렇게 현대의 컴퓨팅 시스템은 두 연산 장치가 각각의 구조적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또 하나만한 소리죠. 더욱 더 복잡하고 대규모화된 연산 환경에 이제 대응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CPU, GPU 거기다가 이제 여기 그 비메모리니까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도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그죠? 그 AMD, 인텔, 그다음에 엔비디아, TSMC, 삼성, SK, 그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좀 뭐 길게 설명했는데, 하여튼 뭐 반도체는 워낙 그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수능 문제를 이제 만들 때가 됐죠. 여름쯤 됐으니까. 근데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썩거리잖아요. 그죠? 반도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GPU, 더군다나 GPU니까.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좀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풀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갑시다.